구독자 여러분, 술로 가득 채워진 연못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럼 고기로 이루어진 숲을 상상해 보셨나요? 술과 고기가 가득하기에 풍요롭고 살기가 좋은 생활 같아 보이지만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들어있는 고사성어 5번째 이야기로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이룬 숲이라는 주제로 주지용님과 노류장화의 고사성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화롭고 방탕한 술잔치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컬어 주지용님이라고 하는데, 풀이해 보면 술주, 연못지, 고기육, 수풀림의 한자어로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이룬 숲이라는 뜻입니다. 주지용님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한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은 성질이 포악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탐욕에만 빠져있는 왕으로 유시씨라는 작은 나라에서 공물로 바쳐진 말희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위해 호화스러운 공전을 짓고 밤마다 유곡에 빠져 정사는 돌보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날을 보냈다. 이는 말희의 속임수로 걸왕을 부패하게 만들기 위한 계책이었지만 걸왕은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어느 날 말희는 광대한 정원을 꾸며달라 간청하였고 걸왕은 망설임 없이 즉시 정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큰 연못을 파 바닥에 하얀 모래를 깔고 그곳을 향기로운 술로 가득 채웠으며 연못 둘레의 나무마다 말린 고기를 매달아 동산을 만들었다. 술로 만든 연못은 배를 띄울 수 있었고 술찌개미가 쌓여 이룬 툭은 심리가 되었다. 한 번 북을 칠 때마다 술을 마시는 3천여 명의 신하들이 동시에 술잔을 높이 들고 황제폐하 만세! 마리 왕비 만세를 외치는 날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호화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나라의 재정은 파탄되었고 민심은 이탈하여 결국 한나라의 걸왕은 은나라의 탕왕에 의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즘도 호화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나고 쪽박 신세가 되는 경우를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쾌락을 즐기며 분수에 지나친 호합한 사치로 주지용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번에는 노류장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로, 버들류, 담장장, 꽃화로,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장 밑에 꽃이라는 뜻으로 누구라도 쉽게 꺾을 수 있어 존중받지 못하는 기녀와 창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유래의 내용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류장화는 중국 명나라 구후가 지은 소설집 전등신화의 애경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절강성에 명기 나애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용모와 제덕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뛰어나고 시문도 잘 지어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사모해 애경이라고 불렀다. 같은 고을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조생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연모하였고 곧 아내로 맞이하였다. 어느 날 조생의 친척에게 강남 땅의 관직 자리를 제안받게 되어 먼 곳까지 찾아갔으나 일이 잘못되어 결국 자리를 구하지 못한 조생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가 한참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 장례까지 치른 애경은 심신이 지친 상태로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편 외적이 침입해 애경의 고을까지 쳐들어왔고 외적의 장수가 애경의 미모에 반해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고 하자 애경은 달콤한 말로 기다리게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 목을 매 자결을 하였다. 외적 장수는 결국 애경을 후원의 은행나무 밑에 묻어주었고 얼마 후 외적은 물러가고 남편 조생이 고향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시신을 찾아 어머니 무덤 옆에 장사를 지내주었고
묻혀있던 후원에서 매일 밤 통곡을 하였다.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애경이 나타났다. 애경은 저는 본래 기생으로 양갓집 출신이 아닙니다. 산에서 멋대로 자란 꿩과 따오기는 집안에서 길들이지 못하는 법이고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장에 핀 꽃은 누구든지 쉽게 꺾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낭군을 만나 아내로 맞아주셔서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큰 화가 닥쳤으니 죽기로 결심한 것은 남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배반하고 남의 신하가 되어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홀령이 되어 나타난 애경은 자신이 곧 다른 집의 남자로 환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 조생이 애경이 말한 고을에 찾아가니 과연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부모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조생이 방에 들어가자 아이가 바로 울음을 그쳤고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며 아들 이름을 나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노류장화의 뜻인 기생이나 창부와는 달리 유래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중성을 가진 고사성어가 아닌지 생각되며 노류장화에 버드나무와 꽃이 등장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버드나무와 꽃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유흥가를 화류계라 하는데 화류계의 단어 또한 꽃과 버드나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기생이나 창부 또는 유흥가를 지칭하는 단어에 버드나무와 꽃이 들어간 것은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옛날부터 활락가로 불리는 시마바라라는 곳에 16세기 말 집장촌인 유곽을 만들었는데 이곳은 유난히 꽃과 버드나무가 많아 그때부터 유흥가가 있는 곳 등을 화류계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식물이 들어있는 고사성어 5번째 이야기로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이룬 숲이라는 주제로 주지용림과 노류장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노류장화를 옆에 두고 쾌락을 즐기며 분수에 지나친 호합한 사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